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어서 108회 전산회계 2급 실무 그 중에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가겠습니다. 전표 입력 보시다시피 점수가 자그마치 24점입니다. 일반 전표는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예요. 혹시 회계 2급이 아니라 1급도 하신 분들, 1급 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어쩌저쩌 이렇게 고민할 때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적요 생략해라. 채권 채무는 거래처 입력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걸 활용해라. 이런 얘기고. 자, 1번 갑니다. 7월 5일날 15일날 상품을 팔았어요. 400만원 팔고 그 중에 20%면 428, 80만원. 자, 태영 상사가 발행한 6개월 만기어음. 태영 상사는 상대방이죠. 남이 발행한 어음을 받으면 당연히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게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이런 걸 메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문제 읽자마자 자, 받을 어음 보이고 외상 매출금 보이잖아요. 그럼 일반 전표로 가서 0725 그런 다음에 이걸 안 지웠거나 시험 볼 때는 아마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이걸 안 지웠네. 지울게요. 전 시험 볼 때는 아마 되게 그 날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채점하기가 쉬우니까. 자, 일단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400. 그리고 차변에다가 먼저 어음 받은 건 받을 어음 110. 받을 어음 110. 자주 쓰는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10대 개만 외우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뻥 아니고요.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태영 상사. 금액은 20%니까 80만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108. 역시 거래처 겁니다. 이때 이 태영 상사 이름만 보세요. 앞에 있는 코드 보지 마시고 어제 시험 볼 때 코드가 아니에요. 백데이터를 바꿨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맞는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코드는 보지 마시고 이름만. 중요한 건 거래처를 적는 거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런 거 메모할 시간 없어요. 그죠? 문제 보고 하는 거야. 큰손은행으로부터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빌렸죠.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얼마? 1,500. 뭐 이자율 같은 건 나중에 하는 거지. 만기에 주기로 했다. 뭐 그 내용상이니까 지금 적을 건 결국은 1,500만 원을 빌려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그럼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이잖아요. 들어오면 차변.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차입금인데 차입금인데 기간이 장기야 참. 3년. 3년이니까 장기를 붙여야죠. 그냥 차입금이 아니라 장기 차입금. 그거 깜빡했네. 8월 25일 갑니다. 날짜 ESC 화살표 0825. 그래서 일단 돈 들어왔죠. 쉽게 분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다시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위에 있는 거 이런 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일단 지우고 다시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죠. 보통예금 103. 자꾸 따라서 입력하면 외워집니다. 금액이 1,500. 그리고 대변의 차입금인데 기간이 장기야. 3년이니까 장기입니다. 장기 차입금. 그리고 차입금에 거래처 걸어야죠. 큰손은행. 끝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차입금이 채무니까 채무계정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자, 채권 및 채무에는 거래처 반드시 걸어라. 이게 시험 볼 때는 만약에 안 걸었다. 그럼 마이너스 1점 감점이지만 현실에서는 이거 하나 빠졌다가는 머리털 다 뽑힐 수도 있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다음 9월 5일 날 영업부 사무실에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그리고 수도요금, 카드로 결제했대.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은 미지급금. 그리고 우리 시험은 워낙 관대하기 때문에 미지급금 써도 되고 미지급 비용 써도 된대요. 왜냐하면 차변에 비용이 나오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도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되는데 우리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당연히 미지급금이 정답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쓰는 거야. 결산 때. 근데 우리 시험은 워낙에 실무에서 하는 분들이 뭐 미지급 비용도 쓰고 있다. 솔직히 뭐 틀린 건 아니거든. 어쨌든 엉딩이나 방딩이나 뭐 중요한 건 계속 해왔으면 상관없어요. 일관성 있게 하면은. 근데 어쨌든 다른 시험 논리적으로 볼 때는 미지급 비용은 쉽게 말하면 결산 때 쓰는 것이고 지금은 카드 결제한 건 미지급금이 맞는 겁니다. 100% 맞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우리 시험은 관대해서 미지급 비용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 자, 전 인터넷 요금은 통신비고요. 수도 요금은 수도광열비야. 근데 가끔 가다가 인터넷 요금을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나서 만약에 저기 세금과 공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을 틀린 걸 썼어. 예를 들어서 세금과 공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대? 분계는 맞았는데요. 계정 과목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점이에요, 부분 채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냥 틀린 거죠. 개정 과목이 틀렸는데 분계가 맞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계라는 건 개정 과목과 금액이 모두 다 정확한 걸 분계가 맞았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다 맞았는데 이거 하나만 틀렸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셨죠? 예를 들어 거래처를 두라겠다, 이건 시험에서는 감점이에요, 시험에서는.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거 하나 빠뜨리면 머리털 다 뽑힙니다, 진짜. 자, 그래가지고 9월 5일 날 ESC 화살표 0905, 여기 다른 건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이거 왜 이래,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차변부터 쓰든 대변부터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차변에 비용 중에 전화요금이었죠. 그럼 통신비, 중요한 건 800번대, 회계 2급은 비용이 다 800번대잖아요. 회계 1급부터는 500번대랑 800번대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통신비가 5만원이고, 그 다음 수도요금 차변에 수도 광열비, 이것도 800번대 500번대랑 800번대, 그 중에 800번대로 갑니다. 금액이 4만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할 때는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이 채무죠. 채권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즉 삼성카드 끝,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 빠뜨리면 감점. 우리 시험은 관대에서 미지급 비용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만 정답은 미지급금이다. 우리 시험만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무슨 영수증이 나오네. 명절 맞이해서 과일 세트 30박스를 싱싱과일에서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했네. 거래처에 선물하고 영수증 받았대요. 금액이 30만 원이야. 자,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죠. 813 접대비. 그리고 뭘로 샀지? 뭘로 샀어? 미수금 받은, 현금이네. 여기 결제 구분에 현금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현금이라는 말이 없네, 진짜. 그죠? 여기 현금이라는 말이 없고 요걸 봐야 되네. 현금 주고 산 겁니다. 현금. 그럼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현금 해도 되고, 아니면 출금만 적어도 되죠. 날짜 10월 5일 1005 그래 놓고, 자, 어느 변부터 쓰든 상관없습니다. 돈 나갔구나, 돈 나갔으니까 대변이지, 대변부터 써도 되고, 아니면 현금을 생략하고 차변에 있는 접대비만 적어도 됩니다. 그럼 전 적을게요. 그냥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1 그래 놓고 금액은 30만원. 그리고 차변에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 813. 자주 쓰는 건 외워라. 그럼 좋죠. 이렇게 접대비. 물론 대변에 현금을 적기 싫어, 바빠, 그럼 그냥 위에 거 안 했다고 치고, 그럼 차변에 접대비, 차변에 출금 1번 출금 적은 다음에 요 출금 밑에 있죠. 출금, 입금. 1번이 출금, 2번이 입금, 3번이 차변. 이런 거 밑에 있죠. 이런 건 뭐 우리 생기초 하면서 실기 때 다 한 거니까 빼도록 하고, 그리고 출금이라고 적은 다음에 차변 과목인 접대비 적고 금액을 적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위에처럼 차변 대변 다 적거나, 위아래는 바꿔도 돼요. 차변 먼저 적거나 대변 먼저 적거나 상관없고요. 출금 적은 다음에 현금을 생략해도 됩니다. 출금이라고 적어도 대변의 현금은 프로그램이 자동 입력해 주니까. 됐죠? 웬만하면 자주 쓰는 거 외워라. 자주 쓰는 거라고 해봤자 101, 102, 103 현당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 108 외상매출금, 110 받으러옴, 120 미수금. 그죠? 그리고 251, 252, 253, 254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보험, 253 미지급금, 254 예수금. 자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 중에 800번대 1번 급여, 그 다음 811 복리후생비, 813 접대비,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외워두면 되죠. 이거 외우는 거 몇 분 걸렸어요? 1분이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자면, 조금 더 투자하자면, 그래서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많이 나오잖아요. 토지 201번, 건물 202번, 기계 206번, 차량 208번, 비품 212번. 이거 억지로 외우려면 힘든 것 같아도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우리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그 다음에 비용 중에 818번 818 감가상각비, 835 대손상각비,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좀 더 좋겠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 외워지는 게 있으면 더 외우면 더 좋죠. 송호품비, 보험료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정도만 외워도 진짜 여러분 남들보다 연봉 1,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단 능력급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냥 월급이 똑같다, 그럼 천천히 해요. 대충 해도 돼. 넘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되고요.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으로 적은 다음에 차변 것만 적어도 돼요. 현금은 생략이죠. 출금을 선택하는 순간 현금은 생략입니다. 다음 문제 10월 24일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포함해서 현금 줬대. 현금. 자, 취득세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원가의 산입이죠.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안 돼요. 세금과 공과 아니라 원가의 산입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 대변에 현금 이렇게 다 적어도 되고 역시 출금 적어도 되고 출금 적으면 현금을 생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세금과 공과라고 쓰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했어요. 그럼 틀려야지 뭐. 그럼 이의 신청하냐? 이의 신청은 여러분 능력껏 알아서 하세요. 들어줄 가능성은 0.0000001%. 그죠? 자, 이거는 우리 이론이든 실기든 많이 연습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다. 근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 나갔다. 대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인데 5천만 원에 230, 52300 그리고 차변의 토지 201, 토지 201. 물론 201은 꼭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201은 꼭 외우라고는 안 할 건데 이거 현당보,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 외상물 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외상물 입금 지급원 미지급금, 예수금 이 정도는 외워둬라.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자, 비용도 물론 그 송호품비, 보험료 같은 거 이런 거 830, 뭐 저기 821 뭐 이런 거 알아두면 더 좋은데 뭐 굳이 뭐까지 안 해도 좋습니다. 자, 다음. 거래처 온 나라가 파산. 망했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럼 대손이지 뭐. 그죠? 대손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대손 처리하겠다. 근데 11월 2일 현재 충당금이 90만 원 있대요. 땡큐.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걸 조회하라고 나옵니다. 문제에서 조회하라고 나와요. 더 심지어는 나중에 이게 안 나와. 그럼 안 나와 있어도 알아서 조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써 있으니까 아주 고맙죠. 땡큐 최고야 최고. 우리한텐 최고지. 근데 진짜 실무로 생각해봐요. 진짜 실무로 생각한다면 거래처가 망했을 때 여러분이 알아서 충당금을 조회해야 되죠. 누가 옆에서 안 알려줘. 요거 충당금 확인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나? 안 알려주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뒷말이 없어도 우리는 알아서 조회를 할 정도가 돼야 진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대변 없애주고 그 충당금으로 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83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답 메모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 문제 보자마자 11월 2일 ESC 화살표 1102 먼저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되었다.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되었으니까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온누리였나? 누리 온 거래처가 없나 보다. 어디가? 온나라 쳤구나. 온나라 맞구나. 온나라 맞네. 온나라. 거래처는 내가 만들어 뒀는데 제가 아까 누리라고 했구나. 온나라죠. 온나라. 맞네. 어쨌든 이 금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되어서 여기서 센스. 대손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쳐도 되죠. 그런데 센스. 외상매출금 108이면 얘는 109 이렇게 칠 정도가 돼야 센스가 있는 겁니다. 저랑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그죠? 이 금액이 90만 원 있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835번. 물론 이것도 대손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여기 있네. 이렇게 와도 되죠. 이렇게 와도 되지만 좀 답답해 보이죠? 안 그래요? 넘어가요. 알아서 하세요. 능력껏 하세요. 능력껏 받는 대로 가시면 훨씬 중요하죠. 실기를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복 받은 줄 아셔야 돼. 이대로 만약에 습관돼서 실무 나가면 어디 가서 욕을 안 먹고요. 그리고 진짜 능력급 있는 대로 가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8번까지 있지. 회계 2급은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영업부대리 김민정의 11월달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하나의 전표로 적어라. 그리고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자, 먼저 지급액도 이거 다른 거 없구나. 어차피 없구나. 그럼 420만 원밖에 없고요. 공제가 국민연금이니 뭐니 이걸 따로따로 적지 말고 다 합쳐서 이거 하나로 적어라. 이게 254 예수금이죠. 그럼 나머지 요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겁니다. 차변의 급여, 급여 800번대 1번, 801번이죠. 날짜 11월 30일. 그리고 다른 건 일단 지울게요. 그럼 차변에 800번대 1번, 801번이 급여입니다.
금액이 여기 있구나. 420이고 그리고 대변에 세금 떼는 거. 대변에 세금 떼는 거 254 예수금. 254 예수금이 밑에 조그맣게 보이네 여기. 여기 보이네 그죠? 635010.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보통예금이랬나? 보통예금. 금액은 자동으로 뜨겠죠. 그죠? 보통예금. 35654990 자동으로 뜹니다. 끝. 254 예수금 이런 거 외워두면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좋게요. 그죠? 254 예수금 됐고. 자, 일반 전표 마지막이죠. 일반 전표의 마지막 문제. 외상매입금, 대안의 외상매입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 갚았죠? 상환했죠. 갚았네. 그럼 부채감소.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다. 부채감소 차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죠.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쓰고 보통예금 쓰면 되는 거지. 이런 걸 메모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냥 딱 보자마자 ESC 화살표 1, 2, 1, 5. 12월 15일 여기 또 뭐가 있네. 이거 지우고 갈게요. 또. 자,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항상 머릿속에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이게 들어가 있어야죠. 이것마저 모르겠다. 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이론 강의부터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자, 부채감소 차변 251 외상매입금. 그리고 채권 채무의 거래처 걸어라. 대한상사. 그리고 금액이 700. 그리고 대변에 이 중에 200은 현금 줬잖아요. 현금부터. 그리고 방향키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여서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차변이 3번, 대변이 4번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끝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표 일반 전표 입력은 끝났고요. 그 다음 전표 수정 문제가 2개 있잖아요. 일반 전표에 입력된 거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 입력하래요. 정정할 거 정정하래요. 이게 2문제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 가겠습니다. 결산하고 장부조회는 끊었다 갈게요. 자, 일단 요거 2개 합시다. 첫 번째 8월 20날 둘이 상사의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즉 선급금이겠죠. 선급금을 선수금으로 잘못 처리했다. 원래는 계약금 준 거를 계약금 받은 걸로. 정신 나갔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했나 안 했나? 자, 그럼 8월 20일 날 가볼까? 이건 안 해놓은 것 같은데 8월 20일 0820 딱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백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선수금으로 돼 있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돼 있. 그러니까 실제 백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었겠지. 차변에 현금 금액이 얼마라고요? 350만 원. 아니 입금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거래처가 둘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금 받은 게 아니라 준 거야, 준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워야죠, 이거. 앞에다 체크하고 이걸 지워야지. 삭제는 F5번 삭제 누르고 지운 다음에 결과적으로 돈을 줬구나. 나갔어. 대변에 현금 나갔어요. 350.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 줄 때는 선급금이다. 그리고 거래처를 둘이 상사로 적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차변 대변을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으로 적어도 되죠. 대변에 현금을 생략하고 출금 그리고 선급금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죠. 차변 대변 다 그대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출금으로 적은 다음에 선급금만 입력해도 됩니다. 현금은 출금을 적는 순간 프로그램이 알아서 입력해 주니까. 자, 두 번째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라은행으로 이체한 400만 원이 이자 비용을 준 게 아니고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 그럼 이자 비용을 차입금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것도 안 해놨는데 9월 16일 아마 안 해놓은 것 같은데요. 0916 전표 수정까지는 안 건드렸어요. 수정까지는 이거 안 건드렸어. 그럼 어떻게 돼 있었단 얘기죠? 차변에 이자 비용 40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었단 얘기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차입금 상하는 거야. 그럼 이자 비용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바꿔줘야 되고 단기 차입금이죠. 그리고 은행 나라은행을 거래줘야지. 이렇게 나라은행 끝. 그러니까 다 지우고 새로 입력할 필요 없죠. 틀린 과목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 돼 있던 부분을 차입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전표 입력하는 거랑 수정까지 같이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결산과 장부조회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는 건 뭐 1, 2분, 2, 3분, 5분 정도 얘기하는 거지 7박 9일 동안 유럽 갔다 오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